이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기 출력 형태처럼 표를 만들어 주고요. 이 표 안에서 노란색 부분만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 밑에다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는 항상 똑같은 표가 나옵니다. 가로로 그러니까 칸은 6개고요. 줄은 5줄짜리. 그러면 이땡이라고 하는 밑에 줄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가갖고 입력에 가가지고 보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나오고요. 줄 수는 5개고 칸 수는 항상 6개라고 고정으로 나오죠. 자, 만들기 해주면 폭넓이에 딱 맞는 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고 옆칸으로 날아갈 때는 탭키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키보드의 방향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옆으로 갈 땐 탭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다 입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표 전체에 표에 있는 내용과 함께 캡션에 있는 것까지 도둠에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캡션인 거죠. 여기 캡션 부분도 도둠에 10을 주라고 했으니까 캡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을 하겠습니다. 캡션을 넣는 방법은 표를 선택해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개체 속성이나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다음 표를 더블 클릭을 하면 개체 속성으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탭을 클릭하면 옆에 캡션이 있고요. 캡션의 위치가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위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를 선택하고 설정을 넣어주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건 아래 한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삽입하는 표나 이런 것들에게 자동으로 번호를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표가 두 번째 표에서 캡션을 넣어준 표 2라고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표 1이란 글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저기 캡션에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캡션을 다 입력했으면 선택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맞춤이 되는 거죠. 그러고 글꼴은 도둠에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위에서 줘도 되는데 이 위에서 주는 것보다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Alt L이라고 하는 단축키인데 한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Alt L로 글자 모양에 들어오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자 모양 창에 들어오면 항상 글꼴이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둠체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입력하는 순간 그 파란 부분이 그냥 디귿으로 들어가면서 도둠이 맨 위에 뜹니다. 글꼴을 찾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lt L을 외워서 글자 모양 창에서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도둠에 10포인트 맞죠? 그리고 설정하고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 표 안에 있는 글자 모두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Alt L을 클릭해 가지고요. 글자 모양에 들어와서 글꼴이 파랗게 선택되어 있을 때 디귿을 누르면 도둠이 나오죠. 도둠 해주고 10포인트 설정해주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는 가운데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전체 다 잡아가지고요. 가운데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에 해당하는 계산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정렬을 주면 지금 두 번째 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노란색 차트가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노란색 부분, 면의 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면적만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셀 테두리 배경이 있고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가도 되고 다음에 이 표 아래 한글에서 표나 이런 것들의 테두리와 배경 설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단축키로 외워두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그냥 블럭이 안 잡혔을 때 그냥 L을 누르면 안 되고요. 표에서 셀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먹히는 단축키입니다. 영문의 L을 눌러주면 이렇게 라인의 약자죠. 셀 테두리 배경창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에서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L을 눌러서 여기 셀 테두리 배경창에 들어와서 배경에 들어가면 색깔을 주는 거죠. 면의 색깔은 노란 색깔, 우리 무조건 100% 노란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지금 위에 없으면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꼭 오피스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오피스에 있는 노란 색깔이 100% 노란색, 100% 파란색, 100% 빨간색입니다. RGB 값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꼭 오피스에 있는 노란색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설정하고 나오면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요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요.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도둠 글씨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캡션을 사용했죠. 그럼 합계 기능만 해보겠습니다. 합계 기능을 할 때는 여기 숫자부터 다 마우스로 드래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블록 계산식이 있고 거기서 블록, 지금은 합계죠. 블록 합계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줄로 되어 있죠.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주는데 요때 한 가지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는 지금 셀에서 행의 높이가 글자 높이만큼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력 형태는 위아래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요 선 모양을 할 때 행의 높이도 같이 조절해 주겠습니다. 일단 전체 블럭을 쫙 잡아주고요. 일단 행 높이 조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셀이 블럭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화살표의 아래를 한 번 누르면 하나만큼, 두 번 누르면 두 개만큼, 만약에 방향 화살표 위를 누르면 하나만큼 줄고 둘만큼 줄고, 지금은 방향 화살표 아래로 하나, 둘 정도 늘려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해 준 다음에 선 모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블럭이 잡혔을 때 단축키 L을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날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들어가면 셀 테두리 배경이 뜹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전부 다 두 줄이 들어갔죠. 그러면 선의 종류가 두 줄이고 바깥쪽으로 해서 설정하면은 이렇게 바깥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윗줄과 첫 번째 행과 그다음에 첫 번째 열이 두 줄이어야 되잖아요. 한번 선택을 하고 단축키 L을 눌러 들어와서 여기도 역시 두 줄을 주는데 지금은 위, 아래, 옆이 다 되어 있죠. 아래쪽만. 그래서 설정해 주면 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열도 마찬가지고요. L에 들어와 가지고 두 줄을 선택해 주고요. 요번엔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고 설정해주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 된 게 어딘가요? 여기 대각선 있죠. 그러면 대각선이 있는 셀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F5를 누르면 한 셀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L에 들어가서 대각선은 세 번째 탭에 있습니다. 대각선에 가서 짝짝 선택해주고 설정해주면 대각선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 중에 뭐 연도별 요 세 가지만 값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의 말이 뭐냐면 노란색 영역만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 영역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단 메뉴에 입력에 가가지고 차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묶은 세로 막대형 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로 막대형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을 넣어주면 이렇게 차트가 들어가면서 차트 데이터 편집창이 나오는데 우리는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해주고요. 차트의 위치가 표 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 끌고 내려와주면 너무 많이 끌고 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살짝만 끌고 내려와서 요 표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크기를 늘려서 표의 크기에 맞춰서 차트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위에 들어온 차트를 아래로 살짝만 끌고 내려와 가지고 크기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트 1번, 2번을 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노란색 영역만으로 차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의 내용을 보면은 조건은 그 다음엔 제목 부분, 여기 제목 부분을 갖다가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주고 흰색 바탕에 테두리를 준 다음에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아래. 그리고 제목에 대한 설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2020 버전이고요. 아래는 2016 버전이니까 우리는 지금
을 쓰고 있으니까 밑에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래 한글에서는 차트에서 뭔가 바꿀 때는 여기 제목 부분, 그 다음에 축의 값이라던가 이런 범례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하나를 각각 선택해서 각각 글꼴을 지정해야 됩니다. 제목의 내용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제목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제목의 내용부터 타자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의 글꼴은 굴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 글꼴에서 까맣게 파랗게 선택을 하고 굴림이니까 기억 입력하면 굴림 나오죠. 이렇게 선택해 주는데 한글만 바꿔주면 안 됩니다. 영문도 꼭 같이 바꿔줘야 돼요. 영문이 없더라도 꼭 같이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굴림에다가 속성은 진하게 주라고 그랬고 그 크기는 12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고 설정하고 나오면 지금 글자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글자 제목 글자 박스에 속성을 흰색 바탕을 하고 테두리와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글자 설정만 했는데 여기 박스를 선택하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꿔주는 건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옵니다. 채우기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색깔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냥 검정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오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에 들어가지고 그림자를 주는데 대각선 오른쪽 아래 두 번째 걸 주면 지금 제목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 개체 속성 창 닫아주고요. 더블 클릭하면 속성이 뜹니다. 그런 다음에 4번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이외의 글꼴은 굴림의 보통을 주로 했습니다. 제목 이외의 글꼴은 뭐가 있나요? Y축 제목, 그 다음 Y축 이름, 그 다음에 X축 이름, 그 다음에 범례 이렇게 네 군데는 굴림의 보통에 10을 주라 그랬는데 아래 한글에 좀 불편한 점이 이 네 개를 다 각자 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왔을 때 우리는 Y축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 Y축 제목이 없으니까 Y축 제목부터 추가한 다음에 글꼴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차트에 없는 걸 새로 추가하려고 할 때는 이 위 상단에 차트라는 메뉴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 차트란 메뉴는 이렇게 바탕이 클릭되어 있거나 하면은 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란 메뉴는 어떨 때 나오냐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만 이렇게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만 차트 메뉴가 나오고요. 그 차트에 해당하는 메뉴 중에 보면 차트 구성 추가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뭐 필요한 거는 축 제목에 기본 세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들어갔는데 Y축 제목이 나왔는데 지금 가로 이렇게 세로로 나왔죠. 그거는 나중에 이 옵션에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Y축 제목을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축 제목을 넣어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굴림에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굴림에 그 다음에 영문도 항상 꼭 두 개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10포인트 맞았습니다. 그럼 설정하고 나왔는데 예, 모양이 지금 달라졌죠. 그럼 더블 클릭을 해서 개체 속성에 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갔을 때 글상자를 클릭하면 글상자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라고 바꿔주면 지금 이 문제지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4개가 남았죠. Y축, X축, 범례. 그럼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 Y축 이 값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가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굴림체, 그 다음에 10포인트 맞았고요. 선정해주고 X축도 마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굴림체, 그 다음에 10포인트. 범례도 마찬가지고. 일단 글자 모양 편집에 가서 글꼴 지정부터 하겠습니다. 굴림이고요. 여기서 굴림을 넣어주고 10포인트 설정해주고. 근데 이제 보면 테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축제목 그 다음에 범례는 출력 형태와 같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축제목은 저희가 했고요. 범례만 테두리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걸 마찬가지로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하면 개체 속성에 와서 선의 값을 검정이라고 주고 그리고 나가서 보면 테두리 값이 범례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와 다 똑같이 했고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처리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축의 값을 보셔야 돼요.
돼요. 축의 값이 항상 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축의 값을 보면은 여기 지금은 100단인데 여기는 200단이죠. 그럼 축의 값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계책 속성에 오고 계책 속성의 맨 마지막에 가면 값이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지금은 100단위가 아니라 여기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200이라고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값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축값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면 여기 가운데 눈금선이 없죠. 그럼 눈금선을 선택해가지고 필요 없는 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차트가 이 출력 형태와 똑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